자, 10강입니다. 오늘은 뭘 배우냐면 우리 앞서 그동안 계산 정말 많이 했죠. 앞에서 뭐 계산뿐만 아니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공간들도 살짝씩 보긴 했지만 주 단원? 챕터라고 하는 거면 주로 계산이었어요. 그쵸? 오퍼레이션 어떻게 하고 속어법 어떻게 진행하고 행렬의 곱이 뭘 나타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주로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그걸 넘어섰습니다. 계산을 넘어서서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공간은 영어로 뭐죠? 네, 그래서 오늘은 스페이스입니다. 먼저 우리 선형대수학 배우고 있으니까 선형대수학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뭐죠? 벡터를 제일 많이 다루죠. 그래서 스페이스 중에서도 벡터 스페이스를 눈여겨 볼게요. 사실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하려면 벡터 스페이스의 7가지 공리라고 해가지고 뭐 결합법칙이 성립해야 되고 교환법칙이 성립해야 되고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고 곱셈과 덧셈에 있어서 닫혀 있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7가지 그게 있는데 그걸 설명하진 않을 거고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뭐 느낌만 봅시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정의하기에는 이 벡터 스페이스란 뭐라 말하냐면 이렇다고 합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하지만 우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건 이제 다들 아시죠? 저랑 수업했으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어디다 쓰는지가 이 선형대수학에서 벡터 스페이스가 어떻게 쓰이는지가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그래서 원래는 이 벡터끼리 연산이 가능한 공간을 8가지로 정리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거는 알아서들 찾아보세요. 뭐 봐봤자 뭐 너무 당연한 소리예요. V1이랑 V2랑 더할 수 있어서 더해서 V3가 나오고 V3가 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뭐 사실 당연한 거라서 하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이 8가지의 공리를 한 문장으로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해요. 벡터들끼리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에요. 네,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여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저는 이제부터 벡터 스페이스라고 이해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직관을 기르시기가 편할 거예요. 자, 일단은 벡터 스페이스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자, 제가 첫 강에서 벡터를 말하면 어떻게 떠올려 달라 그랬죠?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벡터란 어디서 출발해요? 어떻게 하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원하는 지점까지 그냥 화살표로 나타내져 있는 걸 제가 벡터라고 불러달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모든 벡터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죠? 네, 원점을 무조건 지나야 되죠.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도 원점을 무조건 지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벡터들이 다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벡터 스페이스도 원점을 출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란 뭐였었죠? 벡터들끼리 더하고 또 스케일업에 해서 더하고 빼고 이런 것들을 의미했죠. 또 벡터들끼리 곱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는 다 더했을 때 이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는 얘들을 다 더했을 때 그 더해진 벡터 또한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어야지만, 그 공간 안에 있어야지만 벡터 스페이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벡터와 이러한 벡터를 더해서 뭐 이러한 벡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벡터 또한 그 공간 안에 있어야지 그것을 벡터 스페이스라 부른다 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문제를 줘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벡터 스페이스인지 아닌지를 맞춰보세요. 자, 1번 문제. 자, 좋아요. 이 영역,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칠한 영역은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녀석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원점을 지나나요? 원점을 포함하고 있나요? 그럼 1번 조건은 됐어요. 자, 합과 곱에 대하여 닫혀 있다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 있는 벡터 아무거나 더하고 여기에 있는 벡터 아무거나 뭐 이쪽에 있는 벡터 혹은 여기에 있는 벡터 두 개끼리 더해서 그 벡터들이 여기 파란색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냐라는 얘기예요. 곱 또한 마찬가지죠. 곱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공간은 닫힌 공간인 거고 곱에 대하여 닫힌 공간이고 그렇지 않다면 열린 공간이 돼요. 이 녀석은 벡터 스페이스일까요? 아닐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한다면 더하는 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림적으로 이렇게 끝으로 옮겨서 이렇게 더하면 된다 그랬죠? 얘는 닫혀 있네요. 얘는 닫혀 있고, 자,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가는 이런 두 벡터를 더한다고 해볼게요. 일단 이 두 벡터 모두 여기 공간 안에 있죠. 이쪽으로 무한히 퍼지는 파란색이에요. 끝까지 그리지 않았지만, 자, 이 녀석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얘를 끝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그리면 얘는 닫혀 있지 않죠. 그래서 얘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합에 대하여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것도 한번 봅시다. 자, 얘는 벡터 스페이스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얘는 너무 쉬워요. 원점을 안 지나기 때문에. 그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엔 3차원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첫 번째 그림은 지울게요. 뭐 닫혀 있다는 게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자, 이런 3차원이 있을 때 평면을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평면은 원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벡터 스페이스일까요? 아닐까요? 답은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이런 그림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건데 어떻게 느끼면 되냐면, 자, 봐봐요. 이 평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3차원이잖아요. 3차원 중에서 무한히 뻗은 어떤 평면 가져왔을 때 여기에 있는 벡터들로 다 더하고 곱해서 이 녀석들이 여기 안에 그대로 유지되어 있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쪽에 있는 걸 가져오든 이쪽에 있는 걸 가져오든 이쪽 방향으로 더 가겠죠. 이쪽을 하더라도 뭐 이쪽 방향으로 좀 더 가겠죠. 이 녀석을 앞으로 나오거나 뚫거나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미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나요? 다시 봅시다. 자, 지금 우리는 3차원 중에서 어떤 평면을 보고 있어요. 이 평면이 닫혀 있는지 안 닫혀 있는지를 보려면 이미 두 벡터를 막 가져와 봐요. 얘도 가져오고 얘도 가져오고 얘도 가져오고 얘도 가져와. 다만 이렇게 가져온 모든 벡터는 이 평면 안에 있어요. 그쵸? 이 스페이스 안에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 얘들이야. 그 녀석들 가지고 곱하고 막 더해볼게요. 이 녀석들 더해봤자 여기 평면 안에 있을 것 같고, 얘랑 얘 더해도 뭐 한 이쯤에 있을 것 같고, 얘랑 얘 더해도 이 평면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즉, 이 평면을 벗어나려면 어떠한 벡터는 이렇게 뚫고 나와야 돼요. 지금 3차원이라서 그리기가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뚫고 나와야 돼. 그런 벡터가 있어야지 더했을 때 이 평면을 벗어날 수 있겠죠. 혹은 반대로 들어가거나. 근데 그런 벡터가 이 스페이스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는 벡터 스페이스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벡터 스페이스 배웠고요.
그 다음은 서브스페이스 배울 겁니다. 자, 서브스페이스란 뭐냐?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작은 공간을 의미해요. 이 녀석도 스페이스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원점을 지나야 되고 합과 곱에 대하여 닫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서브스페이스는 벡터 스페이스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돼요. 지금 제가 이러한 벡터 스페이스를 그렸죠? 그럼 여기서 서브스페이스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이만큼의 평면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만큼의 선도 스페이스가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냥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는 작은 어떠한 공간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집합 배웠죠? 이제부터는 좀 집합 용어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아니, 뭐 용어라고 해봤자 유니온하고 이널섹션밖에 안 나올 거예요. 유니온은 합집합, 이널섹션은 교집합. 이거 두 개만 말할 거니까. 이 녀석은 벡터 스페이스 L. 이 녀석은 벡터 스페이스 뭐로 할까? P로 해볼까요? 자, 이런 두 개의 벡터 스페이스가 하나의 좌표평면 안에 있다 라고 해봅시다. 이 녀석은 벡터 스페이스일까요? 두 번째 질문. 유니온 봤으니까 이널섹션도 한번 봐서 이 녀석은 벡터 스페이스일까요? 이렇게 벡터 두 개 가져왔어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죠? 이렇게 가죠. 자, 이건 합에 대하여 닫혀있나요? 열려있나요? 제가 닫혀있다는 건 뭐라 그랬죠? 이렇게 임의의 두 벡터를 가져왔을 때 이 더해진 벡터 또한 이 더해진 벡터 있잖아요. 그 녀석도 이 파란색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닫힌 거예요. 그쵸? 공간이 아니라 평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면과 하나의 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닫혀있는 게 맞죠? 뭐 어쨌든 합집합은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다. 닫혀있지 않기 때문에. 자,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네요. 그럼 이 녀석이 평면이라면 P가 이랬을 땐 닫혀 있을까요? 이 녀석은 닫혀 있을까요? 이 녀석의 유니온은? 이쪽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가져오고 그다음에 얘는 이쪽에 있는 거 가져올게요.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아우, 그림 그리기 좀 어렵네. 이쪽엔 이렇게 하면은 약간 여기 얘보단 좀 앞에 있는 여기 3천으로 보이죠? 자, 내가 그려놓고도 어이가 없네. 자, 이 녀석으로 한번 볼까요? 또 뭐 공책 하나만 줘볼래요? 자,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서브 스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차하고 있죠?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교차해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자, 이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쪽이랑 이쪽이랑 더했으니까 이쪽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열려있죠? 좋아요. 그래서 얘는 열려있다. 자, 다시 직선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널섹션은요? 자, 지금 이 P와 L이 겹치는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죠? 어디죠? 원점밖에 지금 딱 원점밖에 안 겹친단 말이에요. 즉,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은 즉슨 원점은 벡터 스페이스냐 아니냐 라는 말로 다시 귀결되죠. 0 벡터라고 해볼게요. 0 벡터 그 자체만으로도 벡터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 이게 나중에 되게 헷갈려요. 제가 이따가 널 스페이스에서 대부분 설명할 테지만 제가 말로 널 스페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거거든요. 근데 널 스페이스란 이 사실 0벡터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할 때 널 스페이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0을 제외한 다른 녀석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제가 앞으로 널 스페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 그냥 0 빼고 없다 라는 소리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왜? 모든 벡터는 0을 지나니까 당연히 하나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브 스페이스 배웠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중요한 컬럼 스페이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컬럼 스페이스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 처음 배우긴 하지만 사실 많이 사용하고 봐왔어요. 용어를 오늘 처음 배웠을 뿐. 자, 이 컬럼 스페이스란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컬럼들이 이루는 스페이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컬럼들이 이루는 스페이스는 뭐로 나타내죠?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왜냐면 이 녀석도 벡터고 이 녀석도 벡터기 때문에 이 녀석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란 1, 2, 3 하나, 둘 2라고 쓸 수 있어요. 즉 x, y를 마구잡이로 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공간이라는 말이 컬럼 스페이스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A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A 매트릭스의 컬럼 벡터들, 그러니까 1, 2, 3과 하나, 둘, 이 녀석들은 몇 차원에 존재하는 얘들일까요? 그쵸, 3차원이죠.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벡터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녀석은 X축으로 가는 방향, 이 녀석은 Y축으로 가는 방향, 그럼 이 녀석은 하나 더 있다는 소리죠. Z축으로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 벡터들은 3차원 어딘가에 있는 벡터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차원을 수학적 기호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R을 쓸 건데 이 기둥이 두 개예요. 그리고 나서 바깥쪽에 있는 녀석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원, 이렇게 하면 3차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럼 이렇게 3차원에 존재하는 벡터가 지금 두 개 있죠? A 매트릭스에. 그 녀석들이 이루는 공간을 컬럼 스페이스라 그랬고요. 컬럼 스페이스는 몇 차원일까요? 컬럼 벡터들은 다 3차원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벡터들이 이루는 차원은 몇 차원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개 하나 제가 임의로 꺼내 볼게요. 이 녀석과 또 이 녀석을 한번 꺼내 볼까요? 자, 이 녀석들로 제가 선형 결합을 이제 마구잡이로 해볼게요. 그럼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왜 선형 결합이 공간으로 만들어지나요는 제가 그 카톡방에 보내드린 제일 처음 보내줬던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한 10초 내외인. 그거 한번 봐보세요. 자, 이 녀석들이랑 더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점도 만들고 여기에 있는 점도 만들고 여기에 있는 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 녀석들 다 모아보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평면은 2차원일까요? 3차원일까요?
아, 내가 이미 말해버렸네. 평면이니까 2차원이겠죠? 왜냐면은 잘 생각해보면 3차원을 만들려면 X축, Y축, Z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축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차원으로 했을 때 이렇게 평행한 어떠한 평면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솟아있는 어떠한 평면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축이 2개밖에 없어서 기껏 해봐야 2차원. 아무리 많아도 2차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2개의 컬럼은 인디펜던트하니까 2차원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런 뜻입니다. 좋아요. 다음 질문으로 가봅시다. 네. 좋아요. 자, 우리 3차원을 만들 때 필요한 축 몇 개죠? 3차원이 X, Y, Z축. 그쵸? 그래서 축이 3차원을 만들려면 최소 3개는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 녀석 보면은 축이 쉽게 생각해서 축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축이 정확히 X축, Y축, Z축으로 솟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3이니까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고 이 녀석도 좀 비스듬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2개의 벡터가 있고 이 녀석들 가지고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면은 뭐 대충 이렇게 생긴 좀 비스듬하게 생긴 어떠한 평면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벡터 스페이스인가요? 아닌가요? 당연히 벡터 스페이스겠죠. 왜냐? 얘네들을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냈잖아요. 만들 수 있는 얘네들로 가능한 모든 조합으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원점 또한 무조건 지나고요. 그럼 답은 R2 2차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다음 질문도 가봅시다. 자, 우리가 선형대 수학의 제일 핵심적인 목표는 AX = B 문제를 푸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 AX = B 문제라 하면은 여기가 3/2니까 곱해지는 벡터는 2/1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럼 또 3/1짜리 어떤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했을 때 임의의 벡터 B, 임의의 B 벡터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X들이 존재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건 좀 어려워요. 잠깐 헷갈리는 사람을 위해서 살짝 설명해 주자면 이 녀석은 왜 2개인가요? 하면 3/2에다가 곱해야 되니까 얘는 2/1이 돼야 되겠죠? 3, 2, 2, 1 그래야지 가운데가 싹싹 사라지고 이 녀석은 왜 3개인가요? 3, 2, 2, 1이니까 2, 2 사라지고 남는 건 3, 1 그래서 긴 거 하나 나온다. 자, A의 컬럼 벡터들 몇 차원에 살죠? A의 컬럼 벡터들 3차원에 살죠, 3차원. 이 녀석도 3차원에 살고 이 녀석도 3차원에 살아요. 그럼 B는 어디에 살죠? 3차원에 살죠. 왜? 요소가 3개니까. 그랬을 때 제 말은 즉슨 이 녀석 2개의 선형 결합으로 3차원에 있는 얘를 만들 수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이해되나요? 얘도 3차원에 살고 얘도 3차원에 사는데 답 또한 3차원에 살잖아. 이 녀석을 만족하는 해라는 말은 이 녀석들로 선형 결합해서 이 벡터를 만들 수 있냐라는 소리예요. 그쵸? 그러면은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해는 무조건 존재할까요? 무조건 존재하지 않을까요? 혹은 둘 다 아닐까요? 1, 2, 3번 해가 무조건 존재한다. 2번 해가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다. 3번 1, 2번 둘 다 아니다. 3번 왜 3번일 거라 생각해요? 확률적으로 낮다? 확률적으로 낮다는 건 확률적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떠한 케이스죠? 평균 안에 있으면 되고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은 아닐 것 같다. 그쵸. 0 빼고 0은 무조건 되니까 0 빼고 그쵸. 이 말이 정확해요. 다들 이해했나요? 3차원에 있는 어떠한 벡터를 우리가 구할 거긴 한데 이 벡터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스페이스가 이 2개의 컬럼 스페이스로
스팬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평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벡터가 여기에 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 수가 없겠죠.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평면 안에 있는 어떠한 벡터라면 만들 수 있겠죠. 그치요? 그래서 답은 즉슨 B가 A의 컬럼 스페이스란 뜻이에요. 컬럼 스페이스 안에 존재하면 있고 B가 컬럼 스페이스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C 괄호 열고 A 괄호 닫고예요. A의 컬럼 스페이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들 이해됐나요? 왜 그런지가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 컬럼 스페이스란 뭐니까? 이 A의 두 개의 컬럼 벡터가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공간들인데 그 공간 안에 B가 있다면 당연히 선형 결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소리고 그거에 없으면 컬럼 스페이스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 수가 없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가보죠. 이쪽 질문 하나를 지울게요. 자,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이 녀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왜? 기껏해야 스팬할 수 있는 게 2차원이니까. 그럼 제가 벡터를 하나 추가했어요. 벡터가 3개라면 ax equal b의 해는 무조건 존재하는 건가요? 3차원에 있는 어떠한 b 벡터를 아무거나 가져왔을 때 a에 있는 컬럼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무조건 만들 수 있을까요? 혹은 없을까요? 혹은 그 둘 다 아닐까요? 자, 지금 이렇게 아까는 3x2짜리 매트릭스였지만 이번엔 3x3 매트릭스가 됐어요. 이 녀석들이 스팬하는 공간은 이미 한번 그려봤어요. 이 컬럼 벡터 2개 가지고는 이 공간을 만들 수 있대요. 자, 그러면은 ax equal b에 임의의 b에 대해서 모든 해가 존재하냐 라는 물음에는 이 3개의 컬럼 벡터를 가지고 3차원 전체를 만들 수 있냐 없냐 라는 얘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A의 컬럼 벡터 2개 가지고 이미 스팬하는 공간을 우리가 한번 그려봤어요. 그쵸? 이랬을 때 3차원에 살고 있는 어떠한 B 벡터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고 없고를 따지면 됐었고요. 근데 지금은 컬럼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이 컬럼이 하나 더 추가돼서 AX equal B에 대해서 해가 존재하냐 라는 것은 얘 B 벡터는 임의의 벡터죠. 즉 3차원에 있는 모든 벡터를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3차원에 있는 모든 벡터니까 이 A들의 컬럼 벡터만을 가지고 3차원 전체를 만들 수 있냐 없냐 라는 문제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할게요. 이 3개 가지고 3차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없는 경우는 어떤 거죠? 디펜던트한 거예요. 즉, 이 평면 안에 들어있는 다른 녀석이 알파, 베타, 감마이면 돼요. 자, 여기서 잠깐만. 디펜던트와 인디펜던트를 한 번 더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같은 직선 안에 있으면 무조건 디펜던트야 라고 설명했어요. 왜냐면 이때는 디펜던트에 대한 개념을 깊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정확히 사전적 의미로 말하자면 디펜던트란 자, 이렇게 3개의 벡터가 있다 해볼게요. 좌표 평면에 원점을 지켜줘야 되니까. 자, 좌표 평면에 3개의 벡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3개의 벡터끼리 인디펜던트, 디펜던트 한지를 따지는 건 우리가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녀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 잡고 나머지 2개 있죠. 그 녀석들로 선형 결합, 즉 리니어 콤비네이션 해서 만들어진 영역 안에 빨간색 벡터가 살고 있으면 이 3개는 디펜던트한 거예요. 원래 우리 선으로 했을 땐 어떻게 했었죠?
선으로 했을 때는 왜 그 직선상에 놓이냐 안 놓이냐로 판별할 수 있었냐면 하나의 벡터를 스칼라 배해봤자 아무리 스칼라 배해봤자 직선밖에 못 만든단 말이에요. 즉 이 녀석으로 이 혼자만으로 리니어 콤비네이션 해봤자 만들어지는 게 직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 안에 다른 벡터가 존재한다면 이 두 벡터는 디펜던트하다 라고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벡터 3개까지 이제 배우는 거예요. 벡터 3개에서 디펜던트하고 인디펜던트한 건 뭐냐? 이 녀석의 스칼라 배해서 했었잖아요. 똑같아요. 이 하나 잡고 나머지 2개로 스칼라 배를 마구 요리조리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처음 시간에 배웠죠? 벡터 2개 가지고 스칼라 배 해서 더하고 빼고 하는 거는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즉 이 두 벡터를 가지고 리니어 콤비네이션 해서 만들어진 영역 안에 빨간색이 존재한다면 그 녀석은 디펜던트한 거고 만약에 그 영역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녀석은 인디펜던트한 게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벡터 3개가 3차원을 만들 수 있는지 혹은 2차원밖에 못 만드는지 혹은 1차원밖에 못 만드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 3개의 벡터가 각각 인디펜던트한지 혹은 디펜던트한 얘가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디펜던트한 얘가 있다라는 말은 알파, 베타, 감마를 잡고 이 2개의 컬럼 벡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만들어진 영역, 이 파란색 직사각형 안에 알파, 베타, 감마가 존재한다면 디펜던트한 거고 알파, 베타, 감마가 이 2개의 벡터로 만들어진 이 파란색 영역 밖에 존재한다면 인디펜던트한 걸 거예요. 그쵸? 제가 인디펜던트한 녀석들의 개수에 따라서 차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만약 3개가 인디펜던트하다면 이거는 무조건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만약 근데 디펜던트하다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죠. 컬럼 스페이스 안에 존재하는지 없는지로 파악해야죠. 이해가 좀 되나요? 앞으로 우리 이거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하는 거. 그래서 답을 뭐라고 적을 수 있겠냐면 independent 많음이라고 쓸 수 있겠고 만약에 벡터끼리 디펜던트하다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돼요. 컬럼 스페이스 안에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로 따지면 되는 거예요. 컬럼 스페이스에서의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나? 네,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네요. 자, 이러므로써 컬럼 스페이스는 앞서 제가 질문 5개 정도 드렸나?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컬럼 스페이스는 뭐 잘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다음은 널 스페이스로 가겠습니다. 자, 널 스페이스란 뭐냐면요. AX equal B 인데 B가 0일 때 X들이 존재하는 위치를 널 스페이스라고 해요. 기존 거랑 살짝 다르죠? 다시 해볼게요. 우리 컬럼 스페이스랑 벡터 스페이스는 기준을 벡터들로 봤어요. 하지만 널 스페이스 때는 이 녀석들이 기준이 아니야. 공간의 기준이. 이 XY가 이루는 공간이 바로 공간이 널 스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 녀석들 아니에요. 얘네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널 스페이스예요. 알겠죠? AX equal 0라고 했을 때 X들이 존재하는 스페이스들이 널 스페이스다. 자, 당연히 널 스페이스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랬어요. 왜죠? 00 집어넣으면 무조건 되니까. 그렇죠? 리니어 콤비네이션 해보면 이쪽에다 0 곱하고 이쪽에다 0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모든 벡터들은 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0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건 0을 제외한 다른 녀석들이 널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냐 없냐 라는 게 저희가 궁금한 거예요. X는 몇 차원이에요?
그쵸,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요소가. 즉 2차원이란 거죠. 처음 질문은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직접 찾아봅시다, 우리. 숫자를 좀 가져와서 하나, 둘, 3, 둘, 넷, 여섯. 자, 이렇게 있다 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x, y들 쌍 다 불러보세요, 지금. 자, x, y 쌍 뭐뭐뭐 있죠? 마이너스 2, 1. 네, 마이너스 2, 1 있을 수 있겠고 당연히 0, 0 있고 또 뭐 있죠? 엄청 많죠? 네, 뭐라고요? 숫자로 불러주세요, 숫자로. 또 2 마이너스 1도 있을 수 있겠고, 그쵸? 4 마이너스 2도 되겠죠? 무수히 많을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그렇다면 x, y 좌표들 우리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 녀석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x, y들 무수히 많잖아요. 이 녀석들도 어떠한 선을 이루고 있겠다라는 느낌이 팍 오죠? 그래서 좌표평면에다가 제가 직접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온대요, 널 스페이스가. 즉, 이 빨간색 선이 x, y들의 집합이었고 그 녀석을 널 스페이스라고 부르기로 했으니 널 스페이스는 이 녀석이, 이 빨간색 선이 널 스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스페이스들이랑 살짝 다르죠. 그러니까 ax equal b에서 0 말고 다른 숫자를 하나 가져와 봤다 해볼게요. 바로 1, 2, 3. x 플러스 2y equal 1이 되어야 되고, 또 2x 플러스 4y equal 2인데 얘는 어차피 다 상수배니까 이 녀석만 구하면 되겠네요. 즉 x는 1 마이너스 2y. 그쵸? 그럼 y에다가 1 넣으면 x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y에다 1 넣으면 x는 마이너스 1. y에다 2 넣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다다다닥 계속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녀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 다시 그래프로 그릴 거니까 y는 이라고 바꿔줘 볼게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자, 이 선을 그리면 이걸 만족하는 xy들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정확히 널 스페이스와 평행해요. 평행하고 위로 좀 올린 거야. 위로 좀 올린 거예요. 이게 ax equal b의 x들. ax equal b에서 x들이 갖고 있는 집합이 저렇게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다다음 시간에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겠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ax equal b에서 만족하는 x들을 찾으려면 널 스페이스에다가 평행 이동하면 되겠구나 라는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게 되죠. 왜? 널 스페이스는 000을 만족하는 얘들이고 ax equal b는 지금 b는 1, 2, 3 1, 2, 3을 만족하는 얘들이에요. 즉 000에 있던 얘들을 1, 2, 3이 만족하도록 조금 올려버리면 그 녀석들은 ax equal b의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자, 이렇게 ax equal b로 만들어진 x들은 벡터 스페이스인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항상 ax equal b에서 x들은 절대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00을 집어넣으면 여기도 0 되잖아요. 즉 0을 절대로 안 지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 0 집어넣으면 얘도 0 되니까. 그래서 ax equal b에서 x들은 절대로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널 스페이스는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여기다 적죠. 오늘 공간을 좀 배워봤어요.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 서브 스페이스, 컬럼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하지만 우리 공간하면 빠질 수 없는 개념이 있죠. 바로 뭐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얘네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컬럼 스페이스부터 봅시다. 제가 이 녀석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행렬 자체가 베이시스들의 움직임을 래퍼하고 있다고 제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매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2x2였던 행렬에서 1, 2, 3, 4라고 하면 이 1, 2는 어떤 베이시스가 움직인 거죠? 1, 2는? i가 1, 2로 움직였던 거고 j가 3, 4로 움직였던 거죠. 자, 근데 이런 렉탱귤러예요. 매트릭스가. 지금 얘는 딱 스퀘어 이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찌그러진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3차원이니까 일단 축이 3개는 맞아요. 이 벡터들이 존재하는 세계가 축이 3개 있는 곳은 맞아요. I축, J축, J 다음에 뭔가? H인가? A, B, C, D, E, F, G, H, I, J, K네요. K축 이렇게 3개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녀석은 I축이 바뀐 움직임을 래퍼하고 있고 이 녀석은 J축이 바뀐 움직임을 래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2차원은 이제 너무 많이 해서 다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바로 3차원으로 가볼게요. 자, 요만큼이 I hat, 요만큼이 J hat, 이만큼이 K hat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A라는 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J가 1, 2, 3으로 갔다는 거예요. J가 1, 2, 3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한 이쯤 해서 이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I가 이쪽으로 갔고 자 J는 2, 4, 6 뭐 이쯤으로 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바뀐 녀석들이 됐다는 거예요. 즉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전에는 얘네 둘밖에 안 쓸 거니까 이랬던 공간이 요만큼 이 칠판의 공간과 딱 똑같겠네요. 이랬던 공간이 이런 녀석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이 녀석은 K는 안 쓸 거니까 내비두고 J가 앞으로 좀 나오고 I가 이쪽으로 좀 나오고 그 다음에 J가 이쪽으로 간 여기에서 새로운 평면이 만들어졌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이 컬럼 스페이스인 거고요. 왜? 이 녀석들의 컬럼으로 지금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말했을 때는 이 컬럼들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선 I와 J가 여기 있던 I와 J가 만들어진 평면이 선형 변환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어떠한 평면이라고도 컬러 스페이스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치요? 자, 이번엔 널 스페이스를 이 녀석으로 이해해 볼까요? 그 전에 잠깐 넘어갈게요. 제가 첫 시간 때 뭐라 그랬냐면 픽처 두 개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로우 픽처와 컬럼 픽처. 이 픽처라는 건 뭐였냐면 AX equal B의 문제에서 이
x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문제였어요. 로우 픽처는 두 개의 방정식, 1차 방정식이 교점이 곧 x 해라 그랬었고요. 컬럼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벡터들의 선형합으로 이 녀석의 해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도 ax equal b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2차원부터 이해해보죠. 자, 이랬던 녀석이 shear 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공간 변환한 후에 이 벡터를 원한다면 답은 공간 변환하기 전에 이 녀석이 있던 이 녀석이 곧 해가 되는 거예요. 잘 한번 이해해봐요. 좀 어렵거든요. A라는 거는 공간 변환 자체를 내포하고 있다 했죠. 근데 X는 아직 안 정했으니까. 자, A는 베이시스들, A 적용하기 전에 베이시스들은 여 상태죠. 근데 A를 적용하면 B가 된대. A를 적용하면 공간이 이렇게 바뀐대, 파란색 선으로. 그랬을 때 A를 적용해서 바뀐 공간 속에 B가 되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니까 X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좀 어렵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A 자체만으로도 공간이 변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 식은 어떠한 벡터에 A라는 변형을 취했더니 어떠한 벡터에 A라는 변형을 취했더니 B가 됐대. 그랬을 때 원래 어떤 녀석에다가 공간 변환을 취해야 B라는 녀석이 되겠니? 라는 의미가 되어 있죠. 로우 픽처와 컬럼 픽처로도 이 X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이해하면 공간이 변환되기 전 X 자체가 이 X가 어떤 X가 이런 공간 변환을 만나야 B가 되니? 라는 문제로 바뀐다. 즉, 이 녀석이 B 벡터가 되고 이 녀석이 X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선 지금 뭘 한 거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예요. A에다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즉,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선 해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이걸 왜 힘들게 설명했냐면 널 스페이스를 이해시키고 싶어서예요. 우리가 널 스페이스는 ax equal 00이라 했을 때 x와 y들, x 벡터가 이루는 공간이에요 라고 설명했지만 와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자, 이 녀석이 i와 j를 의미한다 그랬죠. 즉, i와 j가 바뀔 때 0이 되는 얘들을 널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2차원으로 먼저 봅시다. 3차원 너무 머리 아프니까. 저번 시간에 아주 잠깐 스포하긴 했지만 아마 이때 말했었지 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마 그림 보면 다들 기억날 거예요. 자, 인버스 설명할 때 제가 잠깐 나왔었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공간 변환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할 수 없다. 인버터블 하지 않고 싱귤러하다 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많은 x들이 0으로 간다 그랬거든. 그쵸? 자, 다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해를 이해해봐요. ax equal b, ax equal 0 이란 뜻은 어떠한 벡터에 이 변환을 했을 때 0이 되니? 라는 뜻이었죠. 즉 원점으로 돌아가니? 라는 뜻이 됐어요. 그리고 이 녀석들이 있는 공간을 널 스페이스라 그랬고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이해해보면 이런 2차원 평면이 1차원으로 바뀔 때 어떤 얘들이 원점으로 모이니? 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널 스페이스는 이게 널 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널 스페이스란
행렬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원점으로 모이는 얘들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널 스페이스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 원점이 무조건 존재하니까? 라는 말도 아무리 어떤 변환을 해도 원점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0인 널 스페이스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얘들이 존재하는지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널 스페이스와 컬럼 스페이스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으로 이해했을 때예요. 오늘 좀 내용이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그 명확하게 눈에 띄는 게 없고 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짱도로 굴려야 되다 보니까 머리를 굴려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강의 여러 번 들어보시고 혼자 필기한 거 보시면서 다시 복습해 보시고 알겠죠? 이러한 우리 이제 공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걸 이제 매 시간 할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 제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빈센트 반 고흐가 와도 4차원은 못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상상력을 잘 키워보세요. 알겠죠? 네네. 그러면은 A 변형된 공간 A에다가 그러니까 벡터를 변형된 공간에 놨을 때 0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애들이 널 스페이스인데 그런 애들이 만약에 3차원 공간에서 인디펜던트 하다 그러면은 원점밖에 없지 않나요? 아, 그거는 잠깐 예시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영상도 이따 보내줄 테니까 한번 봐봐요. 자, 이런 3차원 공간이 있다고 쳐요. 이 녀석을 어떻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했더니 당연히 3차원이 3차원으로 유지될 땐 널 스페이스가 0밖에 없을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3차원이 다른 3차원으로 바뀌었다 한들 다 0이 되니까. 근데 이 녀석을 공간 변환했더니 이렇게 찌그러졌대. 그럼 0인 얘들이 0 말고 또 생겨버렸죠. 어디에 있죠? 얘네들. 요만큼이 0이 돼버렸어요. 이만큼. 이 녀석들이 널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3차원으로 볼 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